와, 어떻게 경남 지방이 중부 지방보다 덥냐? 아까 전에 동생한테 카톡이 왔는데, 동생이 제주도 잘 갔다 왔다고 얘기하길래요. 이제 카톡을 했는데 전화 통화할까 하다가 방송할 때 다 돼서 그냥 통화 안 했거든? 통화할걸. 와, 날씨 덥다며? 이렇게 하면서 통화할걸. 덜렁거리는 거. 네, 보랑우탄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숫자 즐겨찾기 한번 부탁드려요. 어서오세요. 덜렁거리진 않아요. 네, 덜렁거린다는 게 그거잖아. 아까 행동이 약간, 뭐라지, 하나씩 빼먹거나 아니면 많이 놓치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아니에요. 제 거는 절대로 안 놓쳐요. 일단 제 수중에 들어오는 거면 내 거야. 남자한테 뺏기는 거 싫어하고. 그래서 이거 덜렁거리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꼭 중요한 거라든지 필요한 거 꼭 챙겨야 되는 거는 나 알다시피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항상 적어 놓거든요. 까먹을까봐. 그래서 지금도 저 적어 놓고 있어요. 달력에 집에 내려가면 가져와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잊지 말고 갖다 놔야 되는 거. 이런 거 지금 달력에 적어 놨어요. 까먹을까봐. 생각나면 그때그때 적어 놔야 그날 다 챙기거든. 덜렁거리는 편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약간 좋게 말해서 그런 거 약간 백치?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되고 싶은 약간 워너비 같은 경우는 저도 약간 시크하고 도도해 보이고 싶은데 많이 거리가 멉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당신님. 그거 저도 다 그냥 공부하고 알아가면서 하는 거지. 진짜 몰라요. 근데 이제 상식은 많이 없는데 그거는 좋아해요. 그 왜 내가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거 그런 거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내 의견,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렇다고 해서 남의 주장을 뭐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수용하지 않는 건 아닌데 어쨌든 내 생각을 이렇게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 자체를 좀 되게 즐겨해요. 그래서 제가 그 이력서에 보면은 취미랑 특기 쓰는 란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뭘 썼냐면 좀 특이하긴 한데 특기에 대화하기를 썼어요. 어, 특기에 대화하기를 썼어요. 네, 혁계고라버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라버니 안녕하세요. 아, 울고 우리 전부 세 분 다 열팬분이시네. 갑자기 다 열팬분이 계셨어. 혁갱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8월 15일이 광복절이자 제 방송 200번째 방송이에요. 그래서 혹시 그날 오시면 많이 놀러 오시고 그날 오시게 되면 제가 열 팬분들 오신 분들만 이렇게 한 분만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아주 작은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이거든요. 작은 거예요, 아주 작은 거. 그래서 혹시 그날 시간 되시면 혁갱 오라버니도 열 팬이시니까 놀러 오세요, 그날은. 그날 안 오시면은 제외되시거든요. 안 받으셔도 돼요. 사실 아주 작은 거라서 민망한데. 지금 해볼까요? 이거 오늘 원료 미식회 준비한 거 지금 할게요. 어차피 우리 옆에 분 세 분만 계시면 저는 뭐 알찹니다. 어. 오랜만에 하는
미식해네요. 어, 200개 막 여기다 써볼까? 아, 탕수님께서, 아이고, 로봇님, 로봇님! 감사합니다. 마야, 야, 오늘도 100점! 돈 크게, 남자다잉.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거 한 번 하면 이거 더 엄청 녹는 땀이 막 나려고 그래. 네, 200개 방송은 여기 게시글 참조라고 제가 사실 지금 글 썼으니까요. 한번 참고하시고요. 오늘의 주제는요, 마늘입니다. 일단 이거 음악을 좀 꺼놓고요. 원기 회복! 기력 회복! 하시라고.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건데, 이제 방지 좀 바꾸고 갈게요. 혁객님, 주말 잘 보내셨어요? 오랜만에 또 그래도 혁객님이 저를 안 잊고 또 이렇게 찾아와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오라버니. 항상 림뷰는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언제든지 오시면은 웰컴이죠. 저는 언제나 대환영입니다. 리액션이 저렴해? 너무 저렴해? 뭐 어떻게 하라고? 로봇님, 리액션 어떻게 해야 돼? 네, 유딩 왁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나중에 오랜만에 뭐 하지? 근데 숫자 손도 너무 많이 하고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다른 거 뭐 리액션 뭐 해야 되나? 당근송 할까? 나중에 당근송? 당근송. 이거. 안녕하세요. 유딩 왁주님도 추천 즐겨찾기 한번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나중에 당근송 할까요? 당근송? 당근송 해드릴게요. 이거 끝나면. 깨알 코너 끝나면 해드릴게요. 이게 제가 100개 받으면 이게 제 리액션인데. 아시잖아요. 저 딴 거 별로 없는 거. 부끄럽네. 오라비님이 또, 찝어내니까 또 약간 부끄러운데. 알았어요. 죄송해요. 자, 일단 이거 할게요. 네, 마늘은요, 중앙아시아가 원산지고요. 그 백합
백합과래요. 백합과 중에서 가장 매운 식물. 여러분들 백합꽃 아시죠? 그 꽃인가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 가장 매운 식물이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일본 등 극동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식물입니다. 네, 바볼키레님 다시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늘은요 강한 냄새를 제외하고는 100가지의 이로움이 있다고 해서 일해백리라고 부릅니다. 이게 한짠말로요. 인데 일해백리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100가지의 이로움이 있다. 오늘날에는 마늘의 효능이 과학적으로 밝혀져 웰빙 식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2002년도에는 미국 타임즈에서 이 마늘을요 세계 10대 건강식품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늘은 그 자체로 먹어도 좋고요. 다양한 음식의 재료로 사용해도 좋은 기능성 식품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찬하고 있고요. 네, 바벌키레님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막 시작했어요. 네, 범입니다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추천, 즐겨찾기 한번 부탁드리고요. 들어와. 어서오세요. 깨알코너 이제 막 시작했어요. 이제 보시면 돼요. 자, 미국 암연구소, 이제 NCI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미국 암연구소에서 92년에 발표한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디자이너 푸드. 몸을 만든다는 뜻이겠죠? 예, 털복순이 호두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서 좋은 식품을 적극적으로 섭취하면 질병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 이런 프로그램이라는 건데요. 이 피라미드, 이거 이제 음식을 피라미드로 만들어 봤을 때 그 최상위에 있는 게 바로 마늘이라고 해요. 그만큼 질병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지금 들어오신 분도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마늘의 시작을 보면은 마늘이 정력이라든지 원기를 보하는 강장제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또 남자한테 좋다 뭐 이런 많이 했는데 네, 혁기님 감사합니다. 지금 추천해 주시면 되죠. 저랑 얘기한다고 못한 거니까. 그래서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그런 이야기가 많이 상용되었다고 합니다. 기원전 2005년 무렵에 만들어진 이집트의 쿠프 왕의 피라미드 벽면에 보면은 피라미드 건설에 종사한 노동자들에게 마늘을 먹였다. 사실 피라미드 엄청 만들기, 쌓기 어렵잖아요. 큰 돌들을 사실 움직일 수 있는 권력, 힘, 그 다음에 원동력, 어떤 과학적인 기술,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세계 미스터리의 또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 피라미드 벽면에는 이런 이제 기록이 있다고 하네요. 사실은 또 마늘이라는 게 고대 시대부터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영양학적으로 보충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요. 우리나라 이제 한국의 역사로 봤을 때 사실 처음 마늘이 나오는 건 당군신화죠. 네, 다들 다 아실 텐데요. 당군신화에 마늘이 등장하죠. 삼국사기에 보시면 입추 후 해일에 마늘밭에 후 농제를 지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농제 말 그대로 식품으로 이렇게 농사를 시작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 있듯이 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마늘이 재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늘 먹고 인간이 되어라 뭐 이런 말 하는데 그만큼 마늘에게 힘을 주는 어떤 작물이기 때문에 마늘이 나온 게 아닐까? 이게 왜냐면 사실 마늘 아니라 딴 거일 수도 있잖아요. 왜 굳이 마늘이었을까? 이 신화에는. 맞죠? 생각해보면 약간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작물 중에서 또 많은 기운을 주는 작물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네, 마늘 재배를 보시면은 사실 마늘은요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더운 기후보다는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데 보통은 가을에 파종해서 봄에 수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한여름에는 만들진 않나? 이게 재배를 안 하나 봐요. 맞죠? 그래서 보면은 겨울에 잠에서 깨어나서 봄에 성장한다. 마늘은 줄기가 자랄 때는 잎과 줄기를 이용해서 알뿌리가 자라면 이를 이용한다. 그러니까 뿌리 부분.
뿌리 부분에 열배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열려서 그걸 이용한다. 그리고 사실은 그 줄기, 마늘종, 혹시 여러분들 마늘종 아시죠? 저 마늘종 진짜 좋아하는데, 간장 마늘종도 있고요, 고추장으로 만드는 고추장 마늘종도 있는데, 맞아요. 마늘은 어떤 음식에도 다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다진 마늘은 꼭 들어가잖아요, 보통. 그 뭐 국을 만들거나 탕을 만들 때, 소스를 만들 때 다진 마늘을 넣으면 훨씬 더 감칠맛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늘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왜 서양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한국 사람은, 그러니까 동양 사람은, 특히 한국 사람 뭐 입에서 마늘 냄새 난다, 옆에 가면 마늘 냄새 난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뭐 우리가 좋아하니까. 근데 마늘은 정말 몸에 좋거든요. 많이 먹어도 좋잖아. 뭐 서양 사람들 옆에 가면 우리 암내 난다 하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건데, 이게 약간 그 민족적인 그 어떤 특수성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는 마늘 되게 너무 좋아해서 저 생마늘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 마늘 향기 나는 남자 좋은데? 뭐 그에게서 마늘 향기가 난다. 괜찮은데 나는. 같이 먹으면 되겠죠. 그렇게 이게 보시면 됩니다. 알뿌리 부분 사용하는 그 마늘종, 마늘 줄기도 먹는다는 거.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뭐 이렇게 재배가 있어요. 그게 약간 이모작이 가능해요, 마늘은. 그러니까 여기도 있죠. 고구마, 상추, 아우, 오이, 들깨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재배한 다음에 이제 땅이 놀잖아요. 그 노는 땅에 마늘을 재배하면은 좋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게 싹이에요, 싹. 감자의 싹이 나서가 아니라 마늘의 싹이 납니다. 아, 마늘장아찌. 굿. 굿. 오늘 오라버니 저도 그런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도 밥 반찬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밥을 많이 밥도 많이 먹지만 저는 반찬을 되게 많이 먹어서 진짜 좋아해요. 특히 이런 장아찌, 젓갈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간장, 저는 게장 같은 거 있죠. 게장은 좀 먹기 힘들어서 사실 그닥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아무튼 네, 저 반찬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마늘 재배에는 주의사항이 있다고 해요. 마늘은 쪽파와 비슷하게 재배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늘의 수확 시기를 좀 늦추면요, 만약에 좀 늦게 하게 되잖아.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봄에 그 걷어들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걷어들이기 좀 늦추게 되면은 바로 시기상 장마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장마가 되면은 사실 안 좋아요. 그 이유가 마른 줄기가 물기를 머금은 상태로 이렇게 오래 있으면은 썩게 되거든요. 줄기가 썩게 되니까 사실 마늘이 잘 안 뽑힌대요. 줄기를 이렇게 뽑았을 때. 그렇기 때문에 장마 오기 전에 마늘을 이렇게 수확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마늘종, 쌈장찌개. 지금 제 냉장고에 마늘종 있거든요. 제가 항상, 제가 반찬을 사놓는데, 항상 안 빠지는 게 김치는 없을 수 있어요, 저는 김치는 안 먹을 때가 있는데, 꼭 있어야 되는 게, 단무지. 저 라면 먹을 때 김치가 아니라 라면이랑 단무지 먹거든요. 그래서 단무지, 그 다음에 무말랭이 좋아해서 무말랭이, 그 다음에 마늘종, 꼭 있어야 돼요. 꼭 있어야 되고, 이제 가끔씩 이제 또 혹시 좀 다른 게 필요하다 싶으면 김치나 아니면 뭐 고들빼기 김치 아시죠? 고들빼기나 오인지나 이런 거. 오늘은 제가 파스타 만들어 먹을 거거든요. 방송 끝나면. 그래서 파스타는 역시 피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오이 피클을 아까 그 크림 파스타 소스랑 이렇게 재료 사오면서 오이 피클을 사왔어요. 약간 그렇게, 딱 그렇게 먹어. 단무지에 식초 뿌려서, 단무지에 식초 뿌려 먹으면 더 맛있어져요? 그렇게는 안 먹어봤는데. 그냥 단무지 안에 왜 그 식초 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따로 그렇게 뿌리진 않아봤는데. 그럼 더 맛있나요, 혹시? 뭔가 해 먹어보고 싶은 또 욕구가 생기는데. 자, 그래서 재배 주의사항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은요, 가을에 파종해서 봄에 아까 수확한다 해서 병충해 같은 건 별로 없다고 해요.
자, 그럼 마늘의 영양학적 성분을 볼게요. 그러면 마늘의 주 성분은 탄수화물 20%, 단백질, 지방, 섬유질, 그럼 비타민 B, C, 칼슘, 철, 인, 아연, 셀레늄, 알리신 등 이렇게 되게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실 때 영양학적으로는 정말 손색이 없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살균을 해요? 자, 그럼 효용성. 예, 그럼 과연 마늘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 우리 효능이 있는가?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마늘은 정말 뭐 다 좋다 하는데 보면은 중국 고대 의서인 봉초강목이라는 의서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마늘이 여러 가지 질환에 효능이 좋다라고 기술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산농봉초. 마늘은 장기 복용에도 몸에 해가 없는 약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런 대표적인 성분 하면 알리신 많이 들어보셨죠? 알리신이요. 이렇게 살균, 향균 작용을 해요. 그래서 식중독의 균을 없애고 위궤양을 유발하는 그 헬리코박터 파이로니균 있죠. 그걸 죽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늘 많이 드시면 좋겠죠. 그 유해한 그 균을 장 속에 있는 유해균을 없애주니까요. 그러면 알리신이 비타민 B1과 결합을 하면요, 이 알리티아민으로 변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피로회복, 정력 증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타임지에서는 알리신이요, 이 페니실린보다 더 강력한 항생제라고 소개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마늘에 또 그 알리신 외에도요, 그 유황화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메틸시스테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요, 그 간암과 대장암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셀레늄 역시 암을 예방하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이게 항암식물 하면 항암식품이 한 40여 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라미드형으로 배열했을 때 최정상을 차지한 것이 마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항암 음식 하면 우리가 마늘을 얘기하는 게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생마늘을 먹기가 사실 힘드신 분들은 마늘 한 쪽 또는 반쪽만이라도 매일 이게 꾸준히 정기적으로 섭취를 하시면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늘 특유의 그 매운맛이 사라지게 하시려면 마늘을 구워 드시면 돼요. 근데 마늘을 구우면 영양가가 변하느냐? 영양가의 변화는 거의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구운 마늘을 드시면은 약간 단맛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화라든지 흡수율도 높아진다고 해요. 근데 이제 너무 좋은 마늘이긴 한데 사실 너무 많이 먹으면 위가 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했으니까 많이 과도하게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 요즘 흑마늘. 흑마늘 진액이라 드시는 거 많이 드시죠? 네, 우리나라에 보면요, 허준의 동의고 가면은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매우며 독이 있다. 종기를 제거하고 풍습과 나쁜 기운을 없앤다. 냉과 풍증을 제거하고 비장을 튼튼하게 하며 위를 따뜻하게 한다. 토하고 설사하면 근육이 뒤틀리는 것을 치료한다. 전염병을 예방하고, 그러니까 아까 그 살균작용이 있다 했잖아. 전염병을 예방하고 해충을 죽인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의학에 또 보시면은 차가운 몸을 따뜻하게 하여 말초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하므로 손발이 차고 아랫배가 내간 소민이 먹으면 소화 기능과 순환 기능이 좋아진다. 이게 따뜻한 음식, 찬 음식이 있고 왜 따뜻한 음식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한의학으로 보면. 그랬을 때 마늘은 좀 따뜻한 음식에 속해요. 그래서 몸이 좀 차거나 이러신 분들, 좀 냉한 기운이 많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드시면은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닭이랑 왜 삼계탕을 할 때 마늘을 많이 넣잖아요. 그 이유가 사실 치킨이라는 건 조금 약간 찬 음식이에요. 오리고기가 따뜻한 음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과 그걸 보호해주는 마늘의 따뜻한 기운을 같이 해주면은 그랬을 때 시너지가 높아지는 거겠죠. 그런 또 작용을 합니다. 자, 마늘 먹고 나면 입냄새 많이 걱정을 하시죠. 그래서 사실 밖에 있을 때 뭐 외식하시거나 이럴 때 고깃집에 가실 때 마늘 안 드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입냄새 때문에. 고민이셔서. 저는 입냄새 사실 신경 안 쓰고 생마늘 먹거든요. 자, 마늘을 먹은 후에 냄새를 없애고 싶으면요, 우유를 천천히 마시거나 녹즙 또는 제스민차, 허브차를 약간 진하게 타서 마시면 됩니다. 역겠니 1 더하기 1은 귀요미. 이게 감사합니다. 우와! 여러분들!
1 더하기 귀요미 이거 스티커 이거 그림 바뀌었다. 맞죠? 와 이게 더 귀여운데? 예전에는 엄청 그 눈 큰 아이 아니었나요? 1 더하기 1은 귀요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냄새보다 맛. 그래 저도 그래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마늘 먹고 나면 그 애인이랑 키스 못할 것 같다. 냄새 나니까 약간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몰라 남자분들은 약간 여성분의 입냄새가 상큼했으면 좋겠을 거고 향기로웠으면 좋을 것 같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왜냐면 여성이니까 뭔가 산뜻한 향이 나면 좋잖아요. 저는 그 사실 평소에는 잘 안 하는데 그 뭐 남자친구를 사귀거나 애인이 생기거나 이러면 이제 입에 이게 향 뿌리는 거 그거 뭐라 그러지? 입속 그거 하는 거 있죠. 저 그게 항상 있어요. 복숭아 향을 저는 좋아해서 쓰는데 에뛰드 하우스 거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 필요하시면 그런 거 있는데 그러니까 구강 안에 이게 향기 나게 하는 거 있죠. 그걸 항상 들고 다녀요. 근데 저는 여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남자분 만날 때 남자분이 뭘 드시든 간에 뭐 마늘을 먹었건 그래서 입냄새가 나 그러니까 뭘 먹으면 원래 아무래도 그 먹은 음식 냄새가 나잖아요.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저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뭐 남자친구 입에서 당연히 뭐 돈가스를 먹었으니까 돈가스 맛이 날 테고 그 다음에 뭐 같이 스파게티를 먹었으면 스파게티 향이 날 테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막 키스할 때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자들 입장에서 좀 그래요. 그 여자들을 항상 보면은 뭐 백 안에 양치 도구라든지 가글이라든지 이거 들고 다니는 이유가 사실은 여성이기 때문에 좀 더 깔끔해 보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냄새를 좀 그런 건 있는데 예, 남자한테는 그런 것까지는 강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분들도 뭐 그렇게 근데 만약에 뭐 가글이라든지 이게 좀 해주시면 아 좀 섬세하구나 아 조금 좀 이게 관리를 잘 하구나 라고 이제 여자분이 생각할 수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여자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여자니까 조금 관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늘을 만약 여러분들 마늘 까기 집에서 뭐 어머니 도와서 할 수도 있는데 마늘 까고 나서 손가락 끝에 냄새가 배었을 때는 식초 몇 바늘을 떨어뜨리고 씻으면요 이게 냄새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명치 맞아요. 이렇게 어이구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네 마늘 음식 그럼 우리 음식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다들 아시는 거지만 어떤 마늘 음식이 첫 번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늘 장아찌 맛있겠다. 밥도둑이죠. 이거 하나 있으면 밥 한 그릇 뚝딱인데 그 다음에 마늘종 인뷰가 좋아하는 마늘종 간장 마늘종이 있고 아까 말씀했지만 제가 말했지만 간장 마늘종이 있고 고추장 마늘종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개 다 좋아하는데 사실 자주 먹는 건 고추장이고 간장도 맛있어요. 어떤 걸 하느냐 조금씩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마늘 먹고 싶죠. 저 지금 집에 생마늘을 넣고 다진 마늘은 있는데 제가 라면 먹을 때 여러분들 한 가지 또 팁을 드리면 제가 되게 자극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라면 먹을 때 되게 얼큰하게 먹고 싶을 때는 다진 마늘을 같이 넣어요. 다진 마늘이랑 고추기름 있죠. 고추기름을 같이 넣으면 되게 맛있어요. 거기에 좀 더 칼칼한 맛을 더하고 싶다 하면 청양고추 그걸 좀 넣고 이렇게 해서 라면 드시면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은 대신에 라면 스프는 한 4분의 3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네, 아시아나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늘칩. 그 다음에 마늘 통닭이 있는데 마늘칩 같은 이거 마늘 후레이크라고 해서 뭐 빵 위에도 많이 올려 먹고 요즘에는 마늘빵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늘칩은 뭐 어디 많이 올려 먹죠. 특히 그 파스타 뭐 알리오 올리오라든지 그 다음에 뭐 봉골레 파스타라든지 이런 크림 파스타 먹을 때 마늘칩 이런 거 만드셔가지고 올리면은 되게 맛있어요. 약간 이렇게 바삭바삭하죠. 매운 걸 못 먹어 로봇님. 그러면 그렇구나. 근데 마늘 통닭이 있어요. 마늘 통닭. 제가요 마늘 통닭 제가 치킨을 좋아하는데 전 치킨 먹을 때 치킨 무보다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양파를 먹는 거 좋아해요. 생양파 양파랑 치킨 먹는 거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양파 말고 마늘 먹을 때도 있어요. 생마늘. 마늘이랑 치킨이 은근히 되게 조화가 좋아요. 아마 그 양념치킨 같은 경우 양념 소스 만들 때 분명히 거기도 마늘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나님, 제가 15일이요. 8월 15일이 강복절이잖아요. 강복절이자 림뷰 200회 방송이에요. 자세한 사항은 이벤트 그 방송국의 공지사항에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15일에도 놀러오세요. 아시아나님. 자, 그 다음에 마늘빵. 저도, 당선인 나도 다 좋아해요. 그거 진짜. 당근도 좋아하고. 제가 예전에 어릴 때 당근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한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도 당근은 별로 안 좋아했는데, 지금 이제 입맛이 바뀌니까 당근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그 마늘빵, 그 다음 마늘 바게트, 요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갈릭 스파게티. 우리 스파게티에도 마늘 이렇게 넣어 먹죠. 이렇게 먹으면서 이 위에 그 아까 말했던 마늘칩, 그 마늘 프레이크 같은 거 같이 올리면 맛있겠죠. 맛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늘 꿀조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역시 여기 구운 마늘 있죠. 구운 마늘에다가 꿀을 같이 넣고 이거 조금 졸여주시면 설탕 같은 거 넣고 이게 마늘 꿀조림이라고 해서 뭐 이것도 반찬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역시 마늘에 좋아하는 고기잖아요. 고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 그래서 삼겹살 마늘 볶음 이렇게 약간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삼겹살을 볶음 하실 때 마늘도 많이 넣으시죠. 점인 마늘도 넣으시고 고추 그 다음에 파 양파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시면 맞죠. 이것도 역시 밥도둑이죠. 맞아요. 마늘 구우면 맛있다. 구운 마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양가 면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으니까 구운 마늘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객님. 샤워 깨끗하게 씻으시고요. 그 다음에 마늘 크림 소스. 이거는 그 파스타 할 때 크림 파스타 만드실 때 있죠. 마늘을 많이 넣으시면 이렇게 마늘 향이 은은하게 배어있는 크림 소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시중에 판매하는 크림 소스에도 마늘이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거 할 때 집에서 조리할 때 크림 소스 넣고 파스타를 넣기 전에 있죠. 일단 그 크림 소스 만드시면서 마늘도 있죠. 다진 마늘 넣으시던지 이렇게 하시면은 훨씬 그 더 약간 쌉쌀한 매콤함? 약간 매운, 그러니까 약간 그 크림 소스만 먹으면 느끼할 수 있잖아. 근데 약간 그 매콤함을 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운 게 아니라 매콤한 거. 매콤한 거니까 약간 이렇게 알싸한 향? 마늘은 약간 그게 매력이야. 마늘은 매운 게 아니라 알싸해요. 제가 느끼기에. 네, 민준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민준아님도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어서오세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 다음에 마늘 달걀 볶음밥. 볶음밥 하실 때 마늘도 이렇게 슬라이스해서 여러분들 슬라이스 하기 힘드시면 시중에 가시면은 깐 마늘도 팔고 다진 마늘도 팔잖아요. 근데 점인 마늘이라고 해서 점여놓은 마늘도 팔아요. 본인이 이게 좀 점이기가 힘들다 라고 하신다면 그런 이게 되어 있는 것도 있으니까 하셔가지고 볶음밥 만드실 때도 마늘 한번 넣어보세요. 볶음밥에도. 그러면은 좀 약간의 그 너무 짭짤한 맛보다는 조금 매운 맛도 싸한 맛도 같이 느끼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럼 이제 음식은 이렇게 소개를 다 해드렸고요. 자, 여러분들 흑마늘이 좋은가? 여러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흑마늘에 대한 이야기 나왔는데 흑마늘이 좋다 얘기 많이 하시죠. 흑마늘 진액 또 뭐 시중에 많이 나와 있고 그런데 어디에 좋은지 자세히는 잘 모르시죠? 한번 볼게요.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몸속의 나쁜 독소를 없애주는 살균 작용을 한다. 그래서 감기라든지 기관지염에 자주 걸리는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약처럼요, 꾸준히 이렇게 드셔주시면은 그 기관지가 안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그러니까 감기에서 그 감기를 조심하셔야 되는 분이 있거든요. 약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노화 방지, 피부 미용. 그 다음에 대기 중의 미세먼지라든지 황사로 인한 독소 중금속들을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감소시켜서 고혈압이나 성인병 예방도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피로회복과 함께 멜라노닌 성분이 남성분들의 정력 증가에 도움을 주어서 원기회복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따봉이죠.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생마늘이 있고요. 구운 마늘이 있어요. 어떤 걸 더 좋아하세요? 저는 다 좋아하죠. 저는 사실은 구운 마늘도 좋아하는데 굽기가 귀찮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마늘도 잘 먹기 때문에 굳이 막 구워서 먹진 않아요. 근데 구우면은 매운맛은 적어지고 단맛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약간 양파랑 비슷해요. 양파도 살짝 오븐이나 그릴에 구워주시면 단맛이 강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달큰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렇게 굽게 되면 이렇게 물러지잖아요. 그래서 되게 식감도 부드러워지고 맛있어요.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집에서 스테이크를 드시거나 이렇게 두꺼운 삼겹살, 두꺼운 함박 스테이크 드실 때 이게 구운 마늘을 약간 으개가지고 포크로 으개해서 소스처럼 이렇게 그 스테이크를 같이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맛있는 것 같아요. 생마늘을 그냥 썰어가지고 되게 쌈장 찍어 먹으면 그냥 뭐 다 말이 필요 없죠. 큰 상추에 삼겹살 하나 올리고 저민 마늘 쌈장 푹 찍어가지고 먹으면 그냥 뭐 끝이지 뭐. 게임 끝이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기호에 맞게 많은 마늘 드시고 그 원기 회복, 기력 회복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늘이 잡기를 쫓는다 뭐 이런 말 하면서 하는데 뱀파이어 얘기도 많이 하죠. 흡혈귀. 그 흡혈귀라는 게 사실은 왜 서양에서 나온 것 뿐만이 아니라 국가라든지 시대를 막론하고요. 이런 어떤 이름이라든지 이게 있었어 왔어요. 뱀파이어는 그 중세 유럽 시대 세대 거기서 이제 그 이미지가 붙여져서 이제 많은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흡혈귀의 대명사로 떠오른 게 이제 뱀파이어죠. 그래서 그 이야기 속, 그 다음에 설화 속 이야기, 그 전해오는 이야기로 보면 흡혈귀는 뭐 인간의 피를 빨아먹으며 인간한테 피해를 입히는 마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피라는 게 생명력, 그 다음 뭐 전기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벌떡서연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그 뱀파이어 같은 이게 뭐 마귀라든지 악마한테 매우 뛰어난 효과를 주는 게 마늘이라는 얘기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쫓는 것에 대한 의미로도 많이 쓰이고요. 또 그 포교 널리 알릴 때 그 종교를 어떤 옛날에 뭐 중세 시대나 고대 시대 때 이렇게 퍼뜨리기 위한 하나의 그 수단으로 악마 같은 것을 불분명한 존재를 두려워하는 민중에게 뭐 이를 물리칠 신성한 힘이다 이러면서 이제 종교의 위상을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죠. 마늘은요 사실 그 고대부터 음식보다는 약용으로 많이 쓰였대요. 왜냐면 그 맛이 되게 맵잖아요. 그 매운맛과 강렬한 향이 엄청 세니까 이제 그런 걸로 음식의 부패를 늦추는 역할로서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살균이라든지 벌레를 쫓는 그런 효과로 마늘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가 이제 사람에게 해악이 되는 존재, 이제 악마, 잡기, 흡혈귀 이런 것을 이제 마늘을 통해서 퇴마할 때 그런 주술적인 의미로 그 종교적인 요소와 결합되기 쉬웠다는 거죠. 마늘의 특성상.
그래서 뭐 성수란 뭐냐면 이 성수로 물을 얘기하는데 그 종교적 이름 천주교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그걸 성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고가의 성물들, 성스러운 물건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사실 좀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또 마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테마 의식이라든지 이런 의식 속에서 종교적이고 주술적인 의미로 마늘이 많이 사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역시 그 마늘이 이런 잡기를 쫓는다는 내용으로 나온 것은 마늘의 살균작용, 그 다음에 그 뭐 부패를 막는 역할, 그 다음에 이 벌레 퇴치 효능, 그 다음에 이 강렬한 향, 이런 것이 아마 그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뉴스 13일부터 이건 있던 건데 지금 좀 지나갔어요. 7월 달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단양이 마늘이 많이 유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년 7월이 되면은 단양 마늘 축제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미 지났어요. 지금도 지나서 7월 지난달에 했는데, 이제 이런 마늘 행사, 마늘 축제도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면 되시겠습니다. 혹시 이번에는 놓치지만 다음에는 한번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면은 뭐 특별 경매라든지 뭐 즉석 노래자랑, 그러면 시식 체험, 효소 체험, 이렇게 많은 체험들이 방문객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은 이미 지났네요. 다 내년을 기약해야 되는데 이런 마늘 축제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 뉴스 이제 전해드릴게요. 오늘 깨알 마지막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이 피라미드 구조로 항암 효과를 주는 식품들을 해봤을 때 제일 최상위에는 이게 마늘이었습니다. 암에 걸리는 사람이 있나 했을 때는 암에 걸리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사실 암에 걸리고 안 걸리고는 요즘에는 이게 생활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워낙 이제 암 치료하는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이제는 생활 습관병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겠어요? 식사죠, 식사. 음식인데, 말하자면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사회에 살면서 암을 피해가는 방법이 뭐냐면 제일 간단한 게 일상의 식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먹고 있는 많은 식품 가운데 이 항암 작용이 있는 식품을 어떻게 골라서 먹을까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식물성 식품 가운데 암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조사를 실시해서 암을 예방하는 작용이 있는 식품을 제안을 한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식품군의 가장 위에 있는 게 마늘이고요. 이 마늘의 항암 작용이 최초로 보도된 것은 1975년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세계 각국에서 마늘에 대한 대규모의 조사가 이루어져서 지금으로서 이제 그 암을 예방하는 걸 들어보면 유방암, 결장선암, 위암 등의 예방에 유효하다라고 이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2004년 51명을 대상으로 이 대장암 예방 임상 실험을 했는데요. 마늘을 많이 먹은 그룹이 대장암 발병률이 적었다고 보도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논문에 따르면 하루에 한 4g 정도의 섭취를 권장했다고 합니다. 4g이면 마늘 2쪽? 한쪽에서 2쪽 정도니까 아주 작은 양이에요. 근데 그것만 잘 섭취해도 암을 많이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그 정도면 사실 김치? 우리 사실 매일 김치 같은 거 드시잖아요. 김치 안에 마늘 들어가 있으니까 밥 먹을 때 김치만 한 2쪽 드셔도 섭취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암을 예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사실 암이 참 위험한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많이 예방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거 양배추 뭐 이런 거 이게 전부 또 암을 예방하는 거니까 마늘 아니라도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시겠어요. 보면 양배추, 저 양배추 되게 좋아하는데 생강도 있네요. 저 생강 좋아하죠. 생강 우리 예전에 했었죠. 금요미식기 할 때 생강 편도 했었어. 당근, 샐러리, 녹차, 양파도 있네요. 봐.
현미, 통밀, 감귤류, 과일 중에서는 오렌지, 레몬, 자몽처럼 감귤, 까서 먹는 거 있죠. 귤류가 또 항암 효과가 있나 봐요. 왜 그럴까? 약간 산성이라서 그런가? 약간 이것도 제 생각에는 염증을 이렇게 살균하는 이런 살균 작용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산성, 약간의 산성 음식은 그렇게 있잖아요. 토마토는 뭐 유명한 항암 과일이죠. 아, 과일이 아니 채소죠. 브로콜리, 컬리플라워, 멜론도네? 멜론도. 오, 감자, 보리, 베리 종류. 스트로베리, 블루베리, 라즈베리, 이런 베리들.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역시 그 암의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네, 아, 초복이 다가오는 게 아니죠. 이제 말복이 다가오는데, 말복이 16일이죠. 말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장어 드실 때 장어는 원래 생강이랑 같이 많이 먹는데 뭐 그것도 마늘 괜찮고요. 그다음에 뭐 또 혹시 닭 드시면 닭 요리는 역시 또 마늘 빠질 수 없으니까 많이 드시고 뭐 고기 드시면서 힘내시고 성공합시다. 네, 오늘 깨알코는 일단 마늘 원료 미식회에서 했고요. 오늘 봐주신 다른 분들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낼게요. 내일은 심리 테스트 할게요. 아이고 덥네. 아, 그리고 아까 당근 로봇님 계세요 지금? 로봇님 계시나요? 나중에 헛갱님 들어오면 할까? 헛갱님 들어오고 로봇님도 같이 계실 때 제가 당근송 할게요. 로봇님 계시네요. 로봇님 제 방송 오늘 좀 방송까지 있으실 수 있어요? 혹시 나가야 되면 말씀해주세요. 나가야 돼. 저 지금 나가봐야 돼. 진짜 잠아요. 자야겠어요. 하실 때 말해주시면 그때 당근송 이렇게 해드릴게요. 아니면 혁갱이 들어오면. 아우, 더워. 땀난다. 이게 앞머리 내리고 있으면 땀이 막 나. 오늘 심리 테스트 해야 돼서. 오늘은 10시, 안 해도 돼요. 10시 15분까지 할게요. 11시. 11시 20분. 더워. 덥죠. 상수윤님, 오늘 출근하셨나요? 상수윤 오늘 출근하셨나요? 아, 출근했나 보다. 그니까 지금 채팅이 없지. 제 생각에 지금 일하고 계신 것 같아. 로봇님, 거기 더워서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엄청 덥죠? 걱정되지, 갑자기? 갈 때 엄청 더울 것 같아. 근데, 시원하게 보냅시다. 에어컨 조금 트시고 너무 더우면 사실 좀 전력이 많이 소모되지만 더우면 그래도 틀어야 돼요. 덥다고 해서 참을 순 없잖아. 좀 더우면 에어컨도 틀고 사람이 안 지쳐야지. 지치면 못하잖아요. 다 뭐 잘 살자고 하는 인생인데 쾌적하게 살아야 돼. 날씨가 더웠어. 날씨 더워서 힘들 것 같아. 생활하는 게. 저희 부모님이랑 동생들도 되게 걱정돼요. 그래서 생활 잘 하고 있는지 더운데 그런 걱정도 되고 그러고.
올리브영은 나의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미래가 아름 아이고. 따따따따. 아, 안 되네. 안 터지네. 마늘 맛집요? 마늘 맛집은 없는데. 마늘만 따로 이렇게 하는, 뭐, 마늘 전문점 같은 게 없잖아요, 탕수육님, 사실. 그러니까 마늘 요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없잖아요. 마늘은 사실은 부재료기 때문에 첨가되는 제품이지. 사실 그것만 이렇게 탁 해서 하는 데가 없어갖고. 왜 어디 있어요, 혹시? 장수님? 어디 있나? 모르겠다. 뭐 있을 수도 있겠지. 장수님 지금 일 중인 거죠? 아, 미역국 맛집요, 글쎄요. 청주에는 잘 모르겠어요. 미역국 맛집? 그런 거는 사실 미역국을 우리가 맛있는데 찾으러 잘 안 가지 않아요? 제주도에는 그게 유명하지 않나? 성게 미역국 이런 거. 맞죠? 여기는 아, 내일 그거 와요. 상수육님, 로봇님. 내일 저희 집에 그거 도시가스 검침하는데 아, 귀찮아요. 그거 오시면은 집 정리해야 되거든. 왜냐면 그냥 오면 사실 그분은 이제 점검만 하고 가시지만 베란다 그 보일러도 봐야 되기 때문에 대충 집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집 완전 엉망진창으로 해놨는데 걱정이네. 아 진짜 미역국 먹고 싶어도 파는 데가 없어요. 그 미역국이 파는 데가 없나? 죽집이 안 파나? 미역국 당수님 반찬 가게 가면 팔아요. 반찬 가게 가면요 아마 팔 거예요. 보통 그 육개장이나 뭐 우거지국이나 된장국 같은 거 팔거든요. 그러니까 집 근처에 반찬 가게 있죠, 시장에. 가보세요. 분명히 팔 거예요. 그리고 그 뭐지 아니면은 빨리 먹고 싶다 그러면 그 마트에 보면 3분 미역국 같은 거 있죠. 오뚜기 미역국 만들어서 파는 거. 그거 있죠. 나름 괜찮아요. 제가 그거 많이 먹어봤거든요. 자주 자주 먹는데 그거 나름 되게 아무리 맛있어요. 잘라내도 만들기도 타고 나오면 쉬워요. 상처난 그냥 계약. 그 안에 보면 그 미역 그거를 이렇게 블럭처럼 만들어놨거든. 그거 그냥 물에 어느 정도 물만 있잖아. 물 몇 밀리리터 넣으라 해요. 그 물 끓으면 그것만 넣고 안에 들어가 있는 약간 그 기름 유성 기름 같은 거 있는데 그거 넣고 하면 바로 미역국 만들어져요. 그 은근 맛있어요. 저는 생각나면 가끔 먹어요. 그거 드세요. 그거 추천 추천해드릴게요.
가격은 제가 기억이 안 난다. 그거 한 2,000원이면 살 건데. 예전에 남자친구 생일 때도 제가 그걸로 해주고 그랬어요. 그, 응. 그거 하면 맛있어요. 그거, 나름. 미역국 먹고 싶을 때 그거 먹으면 돼요. 저도 미역국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간혹 맞죠? 뭐 미역국이나 아니면 국 같은 거. 저 육개장, 육개장 있죠? 저 그거 되게 좋아하는데, 육개장도 그 왜 이렇게 마트 가면 포에 든 거 있어요. 맞죠? 그런 거 저 되게 자주 사 먹어요. 그거 은근 안에 내용물도 있고 괜찮아요. 안에 뭐 파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 토란대라든지 이런 거 좀 많이 들어있고 괜찮아요. 저는 우뚝 있게 좀 맛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 건 사실 혼자 가서 먹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집에서 간단하게 먹으려면 그런 거 먹으면 전 집에서 자주 먹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탕수육님도 그거 한번 사드세요. 미역국. 그러면 돼요. 저는 맛집 굳이 아니라도요. 사실 그냥 가요. 뭐 먹고 싶으면 그냥 파면 가지 뭐. 맛집 있으면 좋지만 맛집 아니라도 사실 그런 건 기본은 다 해요. 맛 없으면 장사 못 하잖아요. 그래서 대충 맛있는 그냥 하는 데 가면 다 맛있던데. 저는 그 김밥 천국에 파는 육개장도 맛있던데요. 음. 제 입이요 그렇게 막 고급지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뭐 조미료 맛을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조미료가 맛있게 된 거면 맛만 좋으면 괜찮아요. 근데 화학 조미료 같은 건 싫어요. 그게 맛이 나. 특히 전 캡사이신 이런 거 진짜 싫어해요. 그때 먹다가 진짜 토할 뻔했어요. 지금도 캡사이신 사놓은 거 있거든요. 근데 안 먹고 있죠. 냉장고에 거의 새 거 그대로 있어요, 지금. 전 입이 그렇게 까다롭진 않답니다. 아, 뭐 하는 거냐? 아, 지금 뭐 쓰고 있어요. 쓰고 있어요. 그래도 내일 그 도시가스 점검은 제가 오전에 오지 말고